자, 갑니다. 자, 앞서까지 요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앵귤러 파트가 이제 함수적으로 이렇게 그 해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 미분방 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구해놓은 앵귤러 파트 해를 다시 여기에 대입해요. 다시 여기에 대입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대입하면 이제 누구만의 그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레디얼 파트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교재에 있는 표 1. 아마 교재에는 34페이지일 거예요.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얘를 거기 이제 표 1에 나와 있는 얘 하나를 보면 그 거기 1s 오비탈이라고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레디얼 파트가 어떻게 표기가 돼 있냐면 2 곱하기 z의 a0 2분의 3승에 지수의 마이너스 2분의 로 이런 꼴의 표현이 있거든요. 찾았어요? 뭐 표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어떤 함수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대한 미분방 형식을 다 풀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꼴의 함수를 어쩌다가 보게 될 거라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의 표 전체를 주고 거기서 성격을 골라내라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들을 보게 될 건데 이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항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우선 저기에 A0라고 쓰여 있는 항 있죠? A0. 요거 보세요. A0. 요거 보이죠? 요거. A0 이게 뭐냐면 바로 52.9 피코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보호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Z는 원자 번호고요. 자, 그리고 E는 그 미분 적분에서 나오는 자연지수 E 있잖아요. 그 E, 그 자연지수 E입니다. 자, 이때 묘하게도 이제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로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어떤 부분을 치환해 놓은 건데 그 표 아래쪽에 주석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요렇게 짜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 2, 원자번호 Z, 보호반지름 A0가 한 번씩 더 나오고 그 다음 N이 뭐겠어요? N이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 주양자수입니다. 이 주양자수가 뭔지 곧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단순 곱하기로 돼 있고 R,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잡는 하나의 좌표 핵과의 거리입니다. 극좌표계에서 좌표 잡을 때 R 시타 파이로 잡잖아요. 그 R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요렇게 이 거리에 대한 함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거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 놓은 것을 치환해 놓은 항을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이 지수 위에다가 여기 2라는 지수 위에다가 그냥 거리 변수 그대로 두지 왜 이렇게 치환해 놓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추후 미분이나 적분을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편해요. 아시겠죠? 근데 물론 내가 이걸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내용은 굳이 하진 않겠지만 이제 느낌 봐서 알겠지만 이런 함수들 가지고 좀 전문적인 계산인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을 거리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상수를 묶어서 치환을 하면 조금 더 약간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함수를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바로 레디얼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분방 형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고 몇 개의 해들이 그렇게 표 1에 나와 있다. 우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레디얼 파트를 표현하려고 하면
이게 또 경계 조건이 필요해. 경계 조건. 근데 그 경계 조건이 몇 개?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그 유명한 프린시플 퀀텀 넘버예요. 자, 프린시플 퀀텀 넘버 우리말 번역 그 유명한 zoo 양자수 알겠죠? zoo 양자수라고 하는 게 영어 표현으로 프린시플 퀀텀 넘버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아까 슬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n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자연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 레디얼 파트를 규정하는 경계 조건 중에 하나가 주양자수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 조건이 하나 더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 더. 그게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우리말 번역은 가군동량 양자수. 아시겠죠? 가군동량 양자수? 아까 앞에서 나왔던 애죠. 바로 그 L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아까 뭐 할 때 나왔었던 거죠? 앵귤러 파트 얘기할 때 나왔던 경계 조건이죠. 이 경계 조건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귤러 파트를 한번 구해놨다고 했죠. 구해놓은 것을 다시 대입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앵귤러 파트의 성격이 이 레디얼 파트 구할 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앵귤러 모멘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또 하나의 경계 조건이 되는데 이때 살짝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살짝 변형이 되냐면 얘가 0, 1, 2 이렇게 되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살짝 변형되냐면 요렇게 변형됩니다. 아까 앵귤러 파트 얘기를 할 때는 가군동량 양자수에 이 표현이 없었던 거 알아요? 이 표현이 없었어요. 즉 그냥 앵귤러 모멘텀을 여기에는 그냥 그 앵귤러 파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가군동량 양자수에 제한 조건이 없어요. 뒤쪽으로. 그런데 이게 다시 방정식에 포함돼서 이 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레디얼 파트를 규정하기 위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도 살짝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주양자수에 종속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요 두 개의 경계 조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를 표현을 할 때 바로 N과 L로 이 레디얼 파트를 규정을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다. 그럼 뭐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주양자수가 1이다. 그러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거나 0 하나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1 넣으면 0밖에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주양자수가 2다. 그러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양자수에 따라서 가군동량 양자수의 종류도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요겁니다. 레디얼 노드. 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레디얼 노드 우리말 번역은 뭘까요? 자, 레디얼 노드 우리말 번역은 바로
방사상 마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디얼 노드의 정의는 그렇지, 바로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뭐였어요? 얘 이름이 뭐야? 이름 뭐야? 레디얼 파트. 자, 그런데 레디얼 파트를 온전히 한번 써볼게요. 레디얼 파트를 규정하는 경계 조건은 누구하고 누구? 저기 있는 것처럼 N, L. 알겠죠? 그리고 이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R이었죠. 이걸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조건. 이게 바로 레디얼 노드 되겠습니다. 좋아.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또 하나 반드시 또 알아야 될 지식, 이 레디얼 노드는 언제나 어떤 꼴이냐면 구 껍질 모습입니다. 구 껍질 모습입니다. 아까 그 참고로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앵귤러 노드 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 그랬죠? 얘는 열린면 형태라고 했죠? 열린면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PZ 오비탈 같은 경우는 앵귤러 노드가 무슨 평면이었어요? XY 평면이었죠. XY 평면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경계가 있는 거예요? XY 평면이고 뻥 뚫린 거예요, 이렇게. 평면이라고 하는 건 뻥 뚫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껍질은 열린 면이에요, 닫힌 면이에요? 당연히 닫힌 면이지. 그래서 앵귤러 노드와 달리 레디얼 노드는 희한하게도 닫혀 있다. 아시겠죠?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 싫으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일반해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죠? 외우는 게 속 편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노드는 항상 개수가 몇 개다?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덩달아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퀴즈. 그러면 노드 전체 개수는 몇 개? 노드 전체 개수는 몇 개? 그러면 엘로이 몇 개? 노드 전체 개수는 몇 개? 데니얼 몇 개? 라비 몇 개? 그렇지. 여기 야쿠트도 똑같이 대답했거든요. 둘이는 같으니까 결혼해.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지금 라비 충격 받았어요? 충격 받았어요? 그래. 농담이야. 크게 개의치 마. 알겠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솔로 지옥 뭐 이런 거 봤어요? 솔로 지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왜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 있잖아. 뭐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진짜로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인기라서 어떤 프로그램인 건지는 알죠? 뭐 어떻게 되는 그것도 몰라요?
야, 저 뭐냐면은 저 무아팁은 한 번도 그 본 적이 이게 요즘 이제 TV 방송에서 나와 있는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명목상으로 일반인 남녀예요. 미혼 일반인 남녀. 보통 뭐 남자 대여섯에 여자 서너.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의 흥미를 위해서 남자 개수가 하나 더 많아. 보통 남자가 한 개 더 많고 여자가 하나 적어.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 네다섯 명, 보통 남자 대여섯 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를 그 짝짓기를 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커플을 만드는 거지. 근데 사실 그 왜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또 달라지는 것도 있잖아. 첫인상은 좋았는데 갈수록 이상한 사람도 있고 첫인상은 되게 이상했는데 알수록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신청자를 딱 받아가지고 이 남녀 출연자들을 일주일 동안 합숙을 시켜. 합숙. 남자 여자 따로 자는 거야?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 그래? 자, 무아띠 처음 보는 여자랑 일주일 합숙 어때? 끔찍해요? 그래? 저 어쨌건.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막 방송국에서 여러 개 시키겠지. 뭐 이상한 미션도 시키고 게임도 시키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 서로 이제 막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처음엔 좀 별로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이제 좀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이제 짝짓기를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 마지막 날 뭘 하겠어? 촬영 마지막 날 드디어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가지고는 거기서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커플을 발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딱 적어서 내.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번 해가지고 이제 커플이 완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막 짝대기를 날리다 보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그 화에는 이게 매칭되는 커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는 지금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표정으로 내가 나가서 다 씹어 먹어야지 뭐 그런 표정으로 지금 예, 그런 프로죠.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반인 출연자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이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을 보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냐면 딱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외모도 어떻게 해서 외모도 굉장히 관리한 상태로 나오겠죠. 근데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선 그런 거. 그러면 그런 외적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외적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과 연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커플이 매칭이 될 때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게 매칭이 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뭐 자기 외모가 어떻건 직업이 뭐건 그런 거에 대한 과시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연봉이 얼마건 직업이 뭐건 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네. 뭘 해도. 그래서 나 같은 50대 아저씨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남자가 여자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무슨 지금 집이 부자인지, 아니 돈 없으면 가라는 대로 살면 되지. 돈 없으면 조그맣게 월세방을 얻어 사면 되지. 나 같은 50대 아저씨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그 연애 프로그램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나는 나 같은 아저씨들은 그런 게 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안 봤었는데 갑자기 넷플릭스에 불량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불량연애. 불량연애. 본 사람. 어때? 존나 재밌죠? 존나 재밌죠? 그거. 그 불량연애라는 짝짓기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 떴거든요. 넷플릭스 나온 사람. 지금 나오는 사람. 지금 넷플릭스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더도 덜도 말고 1회. 1화만 봐. 1회. 뭐 뒤에 것도 봐도 재밌는데 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1회만 보면 완전 재밌어. 저기 라비 집에 그 넷플릭스 나온다고 했지. 오늘 집에 가서 인터스텔라 보고 자기는 불량연애 1회를 봐야겠어요? 무아띠 알겠죠? 무슨 연애? 불량연애. 불량연애라고 치면 딱 나와. 1회. 근데 그래? 그래.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 있잖아요. 이게 일본 프로그램. 일본? 내가 태어난 세상에 일본 예능을 볼 줄이야. 세상에 참. 일본 예능인데 거기 나온 출연자들 있잖아요. 전직 야쿠자, 전직 폭주족 이런. 그다음 여성 출연자들은요 술집 여자 이런 여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뭐 직업이 뭐네, 뭐 스펙이 뭐네, 돈을 잘 버네, 의미 있어, 의미 없어? 아무런 의미 없지. 거기서는 진짜 딱 와서 마음에 들어. 완전 직진이야, 그냥. 나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딱 직진하는데 누가 방해해, 막 때려, 막 누가 나의 연애를 방해해, 막 너무 멋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지. 저게 동물의 연애지. 동물은 마음에 들면 직진하는 거지. 뭐 스펙 따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나가시면 어때요? 나는 벌써 나는 김선아가 있잖아요. 안 돼. 나는 또 50 넘은 할아버지에서 안 받아줘. 할아버지는 안 받아줘. 김선아 씨랑 연애하시기 그랬나요? 그럼요. 그냥 아니 뭐 굳이 나하고 싸우자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나는 김선아가 예뻤을 뿐이에요. 딱 보면 그냥 예쁜 거예요. 예시 좀 하는 게 뭐 그냥 첫눈에 딱 보는데 예뻤어요. 그게 다예요. 대충 그게 다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부터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그냥 계속. 김선아가 맨날 김선아는 중학교 친구라고 했잖아요. 중학교 때 이런 학원에서 만났거든요. 학원에서 무슨 이제 김선아한테 너 진짜 예쁘다 이랬거든요. 김선아 미친놈 저리 가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막 저리 가라 그러다 옆에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예쁜데 어떡해요? 예쁜데 어떡해? 그럼 중학교 때니까 뭐 김선아가 뭐 집이 부자인지 얘가 연봉이 얼마인지 직업이 뭔지 알게 뭐해. 그거 뭔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생각하는 연애는 그렇다고요. 근데 나 같은 할아버지들은 연애를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뭔가 외적인 요소를 따진다기보다는. 근데 그거를 그 불량 연애에서 그 느낌이 딱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보세요. 그 넷플릭스에 또 일본 예능 중 보이프렌즈라는 예능이 있어요. 보이프렌즈. 게이 커플. 그래서 그거는 19금이야, 19금. 예능인데 19금이야, 19금. 일본 프로인데 그 일본의 게이들을 모아가지고는 무려 한 달을 합숙시켜, 한 달. 그래서 거기서 게이 커플을,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근데 또 게이들이 또 잘생겼더라. 잘생긴 애들을 한 열댓 명을 한 달을 합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짝짓기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민망해. 그래서 뭐야. 그런데 또 이상하대. 우리 집 여자들은 좋아해, 또. 우리 집 여자들은, 저거 뭐야? 우선 밤새. 또 여자들은 또 그걸 또 달리 보나 봐. 뭐 여하튼. 하여튼 그래. 내가 그걸 왜 나가? 이상한 사람 같은 나가! 무슨 하여튼 그래. 근데 또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재밌나 봐. 그래서 뭐 집에 딸들도 막 김선아도 저거 뭐야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음란한 사람들 막 하여튼 막 그러고 말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물론 나는 보고 싶진 않아. 선생님 가족들 선생님 나중에 기대하는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또
자, 여하튼. 자, 그래서 n 빼기 l 빼기 1개인데 n 빼기 l 빼기 1개인데 그래서 이제 방금 내가 이제 요 둘이 결혼하라 그랬잖아. 둘이서 이제 보이프렌드에 나가는 게 어떤가?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해준 말이에요. 저기 보이프렌드에 나가서 저기 외계인의 힘으로 다 씹어 먹은 거야. 알겠어요? 다 거느리고 막. 오, 어때? 어때? 약부트죠?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그래서 방금 뭐라고? 노드 전체 개수를 물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했던 것처럼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L 더하기 n 빼기 l 빼기 1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자, n 빼기 l 빼기 1 요게 무슨 노드예요? n 빼기 l 빼기 1 이게 무슨 노드예요?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디얼 노드. 자, 근데 갑자기 여기 난데없이 등장한 L 이건 누구 노드 개수예요? 이건 누구 노드 개수예요? 아까 썼다가 지운 앵귤러 노드. 됐나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n 빼기 1개. 그래서 노드 전체 개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 개수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됐다. 그래서 레디얼 노드에서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준다. 해줄게요. 준다. 지우자. 근데 과거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3년 동안 파수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뭐 과거에서 저기 경남과학고에서 보이프렌즈를 찍고 싶다는 얘기예요? 기숙사가 이거 우리 데니얼 이거 음란마왕 되는 거 아니에요? 음란마왕? 학교 가서 막 불러가지고 여러 명 거느리고 가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동기들 다 첩으로 거느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란마왕 데니얼? 아 진짜 이게 말이죠. 글쎄요. 요거 어떻게 생각해요? 요게 자연에서도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셨는데 자연계에서도 남남 여여끼리 메이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연에서도? 네, 일어납니다. 다른 그런 동물들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자연계에서도 동성애는 일어납니다. 다른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테리아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데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포유류까지 알겠어요? 포유류까지 관찰해 본 결과 이 자연계에서도 동성애는 일어납니다. 근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언제? 고립된 조건. 고립이요. 즉 뭐냐면 뻥 뚫려 있는 이런 생태계에서는 그 동성애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어떤 동물군이 어떤 지역에 들어갔다가 뭐 산사태 등으로 고립이 돼 버리잖아요. 그 고립이 돼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동물들이 약간 비이상적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동성애 현상도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세상도 사실 거대하지만 고립돼 있나요? 고립돼 있죠. 무엇에 의해서 고립돼 있습니까? 인간의 문화와 규율이라는 것으로 그게 딱 고립이 돼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문화와 그 인간의 그 법체계, 문화체계 이걸 벗어나는 순간 인간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즉 인간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고립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자연 상태가 아닌 형태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거의 뭐 20만 년 전부터 있었죠. 호모 사피엔스 때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경남과학고란 고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주에 한 번씩 통제로 태우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 봤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부산과학고에서. 저희도 계기가 있어요. 나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꼭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꼭 저렇게까지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고립된 공간 안에서 사귀고 헤어지고 울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남자끼리. 그것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내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보진 못했는데 뭐라고? 선생님 연애하셨어요? 나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여학생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아 씨 맞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중학생 때였고요. 중학생 때. 알았다가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때 김선아는 나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때 사귀게 된 겁니다. 대학원 같은 대학. 대학원 때. 다른 대학교였는데 같이 서울로 갔습니다. 김선아도 서울로 오고 나도 서울대 가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연락하고 지냈죠. 노리신 건가요? 아니 뭐 그럴 때 그냥 계속 좋았죠 나는. 계속 좋았죠. 계속 생각나셨어요? 그럼요. 근데 왜 다른 여자들랑 별짓하셨어요? 김선아가 안 사귀어주니까요.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김선아가 중학교 때부터 바로 사귀어줬으면 계속 김선아를 한번 사귀었겠죠. 김선아 씨는 그 동생 사귀는 아니 김선아는 뭐 내가 알기로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김선아는 주변에 쫓아다니는 남자가 엄청 많았었는데 싸웠어요 선생님이랑?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선아는 남자들이랑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포비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사실 여자시니까. 내가 여자냐고요? 여성스럽게 글쎄요. 자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경남과학고에선 별의 별 연애 얘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재밌겠다. 네, 누가 누구랑 사귀는데 헤어지는데 막 또 누구랑 헤어졌는데 걔랑 또 사귀고 막 장난 아닐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게 선배 후배 사이에서도 재밌겠다. 네, 연상 연하 커플도 마구마구 만들어집니다. 저기 모아팁 기대되죠? 글로 써가지고 출판에 같이. 자 어쨌건 자 요거 보자. 자 그다음 보자. 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맨날 중요하다고 하네.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수능에도 나옵니다. 수능에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언급할 이런 수리적 내용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녀석의 성격 같은 것들이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때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짜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뭔지 이제 지금부터 해서 다음 시간까지 설명을 쭉 걸쳐서 할 건데 오늘은 요거에 대한 이제 도입 부분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현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때 확률을 혹시 영어로? 확률을 혹시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확률을 영어로 쓸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대문자 P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P. 대문자 P. 그래서 확률을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짜잔. 얘 이름이 뭐죠? 얘가 그 유명한 파동 함수죠. 파동 함수. 영어 표현으로 웨이브 펑션. 그 파동 함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변수가 몇 개? 원래 변수가 3개죠, 3개. 그래서 그 변수 3개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어딨지? 여기 있군. X 그 다음 Y Z 뭐 이런 식의 3개의 변수가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얘를 크기를 제곱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파동함수가 있으면 그 크기의 제곱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죠? 크기의 제곱한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는 파동함수인데 그 크기의 제곱을 한 것을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 알겠죠?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얘는 그냥 파동 함수인데 크기의 제곱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다. 그것을 적분하는 거예요. 누구? 우선 저 변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 녀석이 원하는 변화 구간 x1, x2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 x에 대해서 x1, x2 구간에서 적분을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 y에 대해서 y1, y2 적분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최종적으로 변수 z에 대해서 z1에서 z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x축으로는 x1, x2, y축으로는 y1, y2, z축으로는 z1, z2로 규정되는 어떤 3차원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뭐 저번에 뭐 이렇게 본의 해석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를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분리할 수 있었어? 무엇과 무엇으로 분리할 수 있었어? 바로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로 분리할 수 있었지. 그걸 해보려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잉. 준다잉. 자, 이거 한 줄만 쓰고 저기 접대 좀 늦었더니 접대 저기 누구냐 라비가 집에 못 갔대요. 그 집에 못 가가지고 저기 조금 늦어 버스를 놓쳐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거 자고 갔대. 그래? 그지. 자, 한 줄만 쓰고 가자.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렇게. 얘 대신에 레디얼 파트. 자, 그런데 레디얼 파트는 변수가 뭐지? 레디얼 파트는 변수가 뭐였지? R이었지. 그리고 앵귤러 파트. 앵귤러 파트는 변수가 뭐였지? 바로 위도와 경도. 기억나죠? 요거를 제곱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요 파동 함수의 전체적 크기의 제곱,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레디얼 파트 제곱, 앵귤러 파트 제곱으로 다시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 그렇지. 요 표현을 d 타우라고 하면서 얘를 최적소라고 했지. 그 최적소를 극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기억나요? 바로
R 제곱 사인 세타 d r d 시타 d 파이 요렇게 저 최적소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변화시킬 때 이제 증명 과정도 있지만 뭐 수학도 아니고 수학 시간도 아니고 굳이 해볼 필요 없이 외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R에 대해서 시타에 대해서 파이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적분을 해주면 이게 바로 특정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최적소를 변형시키고 나니까 잘 봐요. R이 뭐죠? R.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죠. 그 부분이 R이 따로 분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요. 변수가 섞이지 않고 따로 분리가 되면 적분을 독립적으로 따로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면 인티그럴 R 제곱 R d R 이 부분만 적분 구간 R1, R2에서 적분을 따로 하고 그 다음 곱하기 뒤에 있는 앵귤러 파트의 적분을 또 따로 독립적으로 시켜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걔만 따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앵귤러 파트가 있고 변수는 세타하고 파이야. 그런데 얘 크기의 제곱에다가 남아있는 부분이 사인 세타가 있을 거라고. 요거를 요 두 개가 곱해진 만큼을 시타에 대해서 적분 구간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적분을 하고 나면 이 녀석을 다시 파이에 대해서 파이 1에서 파이 2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게 요 구간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R1, R2는 뭐냐면 핵에서부터 R1, R2 요 거리의 요 정도 거리의 위도는 시타1에서 시타2 위도가 시타1에서 시타2 즉 요 정도 거리의 위도에 해당하는 파이1에서 파이2 경도에 해당하는 공간이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그 공간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쓰면 함수 자체가 x, y, z 세 개의 변수로 다 엮여 있어서 오히려 적분하기가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r 시타 파이로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거리 부분만 따로 적분을 하고 시타 파이만 따로 적분을 해서 곱하기로 연결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 발견 확률을 가지고 뭔가 또 특별한 성격을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뭐라고 부른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초입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좋았어. 자, 저 거제도 수업 이번 주 하는 것도 꼭 공부하세요. 라베 알겠죠? 그렇지. 무아팁 알겠죠? 그래.